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죠. 전략은 이기는 방법, 즉 마케팅에서 이기는 방법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 수립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시장 환경 분석입니다. 결국은 그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놀이터죠. 이를테면 전쟁터. 그 전쟁터, 그 놀이터, 그 필드에서 과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죠. 결국은 그 필드에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 환경이고, 그 두 번째는 경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또 잠재적으로 시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 지금은 모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제품일지라도 우리 제품을 대체할 세력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품의 진화 방향은 꼭 자기와 동일한 제품뿐만 아니고 어디서 새로운 대체, 대안이 탄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유의 있게 주의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3C 분석입니다. 3C. 3C란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회사는 자사 아니겠습니까? 컴퍼니.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이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과 경쟁사를 합쳐서 3C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은 누굽니까? 여기 적이죠. 경쟁사, 여기 적이고, 그 다음에 자사가 납니다. 이 두 개, 양자 간의 이해관계 또는 그 힘의 분석만 알면 모든 것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현대 와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고객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위 말한 FAW, Force at Work. 결국은 필드입니다. 필드.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런 일단 물리적인 장소,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개체들, 어떤 밀림이라도 좋고, 또 그 어떤 그 킬링 필드, 이런 쪽에도 결국은 그게 하나의 필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거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3C 분석의 포인트의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결국은 고객은 커스터머죠. 결국은 이 필드에서 가장 강자입니다. 이 강한 강자는 상대방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기호에 우리가 완벽하게 맞추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고객이야말로 절대 강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죠. 경쟁자는 우리 회사의 주요 경쟁 업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요. 누가 나의 경쟁자인가? 그 다음에 주 경쟁자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 우리 회사의 모델이 될 선진기업의 성공 요소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주요 포인트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반쯤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세 번째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울지도 몰라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타인은 관대하게 바라보고 나는 엄격하게 바라보는 방법. 두 번째는 나는 관대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은 엄격하게 바라보는 방법. 뭐가 건강에 좋을까요? 역시 엄격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요 매출의 공헌도, 우리 회사의 현재 경영 실상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사의 사업 운영 흐름, 조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운영 흐름 및 조직 체계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 선진 기업의 사업 프로세스와 저의 선진 기업의 조직 체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통찰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회사를 비교해 주는 게 타당합니다. 세 번째는 자사의 정략적으로 표현된 강점. 이것은 스스로 자뻑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남들도 공인하는 우리 내부적 강점. 또 하나는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만 알고 있는 숨겨진 강점이 아주 정확하게 표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소위 말해서 Forces at Work, FAW죠. 요거는 경제, 사회, 기술, 정책, 법률, 국제관계 등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에,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환경적 요소는 뭐예요? 지금 전체 세계 경기가 어떻고 또 그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는 무엇이고 또 전 세계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그 압력 단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WHO, 또 그 지리학회, 환경 관련된 학회, 또 소비자 연합들, 또 국제사회가 서로 그 힘으로써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동맹관계. 자,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구조적 암초에 걸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쟁 우위를 떠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러시아에 팔지 않습니다. 중국에 팔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로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FAW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시 요소별 분석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분석하는 절차. 첫째, 시장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향후 5년간의 시장 규모, 시장 점유율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나 고객 집단에 대한 세분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지리적으로 또는 연령별로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하게 쪼개야 돼요. 쪼개고 분해가 돼야 우리의 시장이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 바잉 프로세스, 구매 프로세스죠. 고객 행동 방식에 기초해서 고객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어떤 비교 검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텝 4.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핵심 팩터. 무슨 팩트냐? KBF라고 합니다. Key Buying Factors. 핵심 구매 팩터입니다. 핵심 구매 요인이 뭐냐? 핵심 구매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째는 가격, 두 번째는 성능, 세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 그 다음에 others,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고객을 분석한 사례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아래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매 고려 요인도 아래와 같이 파악이 됐습니다. 자, 교통 운송에 따라서, 상업 시설에 따라서, 공공장소에 따라서, 은행, 정권, 병원. 자, 이와 같이 고객을 세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분화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용도에 관련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Key Buying Factor를 도출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자, A타입 제품의 구매 과정에서 인테리어 회사의 설계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KDM, 구매 결정 시 가장 결정 요인인 KBF는 첫째, 건물 구조, 냉방력, 그다음에 가격, 브랜드 및 품질이 주요 KBF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A타입 제품의 사용자 공급 프로세스는 첫 번째, 사용자가 인테리어 회사에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매상, 경소상, 대리상들에 관련된 상호 간의 접촉 채널이 형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판매 채널로부터 사용자는 여러 가지 견적이나 세부적인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고려 요인은 건물 구조, 그 다음에 냉방력, 브랜드 품질, 가격, 디자인 등에 되어 있고 사용자의 핵심 고려 영역은 역시 가격, 그 다음에 냉방력,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품 구매 프로세스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사용자가 인테리어 회사에 여러 가지 시공을 문의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적합한 제공이나 시공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사용자는 제품 유형 브랜드를 최종 선택해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품 설치 회사, 소위 도소매상, 경소상, 대리점에 최종적으로 의뢰를 해서 최종 제품 및 AS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KDM이라는 것은 Key Decision Maker입니다. 핵심 의사 결정자죠. 이 사람들의 영향력, 그 다음에 사용자의 KDM은 결국은 사용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회사의 설계사예요. 영향력은 사용자가 30%, 인테리어 회사의 설계사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 설계사가 대단히 여기선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 바잉 팩터는 가격, 냉방력,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의 주요 핵심 요인은 건물 구조, 냉방력, 브랜드 및 품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매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매가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소별 분석 절차. 두 번째, 경쟁사입니다. 컴페티터. 자, 첫 번째는 피플입니다. 피플. 경쟁자의 경영 자원 중 사업 조직 규모, 운영 체계를 분석합니다. 결국은 제일 경쟁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쟁사의 자원 분석 중에서 사람에 대한 분석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제품 분석입니다. 경쟁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및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라이스. 경쟁사의 제품 모델별 가격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 플레이스. 경쟁사의 판매 유통 채널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5. 프로모션. 경쟁자의 주요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한 분석, 즉 프로모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은 흔히 마케팅 4P라고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들은 뭐 그냥 아주 디폴트로 분석을 해왔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요약하면 4P 플러스 1peop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경쟁사 3C 분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 세탁기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7개가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7개가 43%입니다. 현지 기업의 브랜드는 주요 4개 기업과 기타 브랜드들로 구성하고 시장 점유율은 57%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로컬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로컬 기업은 아까 4개가 있고 이 4개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57%.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 히다치, 에이지, 파나소닉, 삼성, 산요, 그 다음에 사이트맨, 그 다음에 뭡니까? 화이, 월풀. 와, 이렇게 해서 7개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회사가 있고 4개의 로컬 회사가 있어요. 각각의 시장 점유율이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LCD TV 분석 현황입니다. 1년 동안 성장하고 있고 2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과 로컬 기업을 비교해서 연도별로 변화되는 상황이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자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사 분석은 스텝 1, STP Analysis. STP가 뭐예요? 세그멘테이션의 첫 번째 S입니다. 즉 시장 세분화. 두 번째 T는 타겟 마켓, 목표 시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지셔닝, 목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포지션, 어느 라인에서 우리 회사를 포지션 시킬 것인가? 자,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에 제품 포지셔닝. 이건 뭐 전형적인 마케팅 분석 기법의
아주 그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스텝 2는 objectives and taskers, 즉 자사의 시장 진입 후에 연도별 실적 및 실행 성과를 분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중간 분석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네, 스텝 3, 마스터 플랜. 향후 5년간 이 목표 시장에서 자사의 사업 추진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사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C 분석의 STP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 자, 전체의 시장 점유율. 그래서 통신산업 고객이 전체 시장의 45%, 금융정부 부문이 83% 차지한 시장 분석 현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고객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분화된 고객별 시장 규모가 이와 같이 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세분화된 고객 시장의 성장률, 그 다음 세분화된 고객별로 시장 특징. 한 가지만 살펴보면, 자, 제조업은 빠른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사업이 다수를 점유한다.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자, 이런 정보는 기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장벽, 그 다음에 경쟁 수준, 그 다음에 자사의 성공 사례. 자, 이 속에서 향후 우선순위. 첫 번째는 통신 분야다. 이렇게 제시가 됐죠. 그래서 자사를 분석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케팅 전략, STP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 전략의 개념. 자, 세분 시장 전략이란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그 다음 표적 시장에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흑개수죠, 흑개수. 이건 뭐 기본 컨셉이 뭐예요? 술 마신 다음날 갈증 해소. 이거 뭐 술 마신 다음날 갈증 해소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그 20살 이상 되는 사람 중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을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술 마시는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직장.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도 직장인들이 주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요 STP 전략에 전형적인 그 세그멘테이션을 한 사례가 되겠고, 두 번째 G2가 되겠습니다. 이건 롯데 칠성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기존의 이온 음료보다 칼로리를 줄였어요. 요새 제일 크리티컬한 게 뭐예요? 칼로리가 높은 거죠, 칼로리.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의 운동 고객을 타겟팅을 했습니다. 이걸 팔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주로 그 접근을 해야 이 제품을 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세분 시장 마케팅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제 1단계는 시장 세분화. 자, 시장 세분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 개발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 설정이 매우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상품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상품 특성에 맞게끔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세분 시장, 그 쪼개놓은 시장의 각각의 매력도와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의 위치 선정. 그게 굉장히 결국 우리 회사의 그 목표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STP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가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아까 말했던 4P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4P를 유기적으로 각각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현재 상황과 다시 부합되는가 리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STP 전략, 또한 마케팅 믹스 개발, 이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자,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의 기본 논리는 모든 고객은 똑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행동, 가치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체 집단보다 비슷한 속성의 작은 집단을 만족시키기가 훨씬 쉬워요. 전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70대 이상 노인 훨씬 만족시키기가 뭐 쉽다기보다는 훨씬 집약되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아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적 선호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세분화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단이 동질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분해해 볼 그런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분산 선호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구별하기도 애매해요. 뭐 전체를 하자니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잉어장이나 아니 낚시터하고 마찬가지. 낚시터에 어디 고기가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전체에 균등하게 퍼져 있다면 어디 장소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업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밀집 선호형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어요. 이렇게 군들로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는 세 군데 중에서 우리 회사가 공략해야 될 대상이 어딘가를 선택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필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 첫째, 지리적 특성입니다. 지방과 서울, 군 단위 규모, 도시 규모. 그래서 지방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중부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뭐 이렇게 도로 따질 수도 있겠고, 군 단위로 따지면 인구 5만 명 이하 또는 인구 5만에서 10만 명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어요. 도시 규모로는 인구 10만에서 30만, 30만에서 50만, 50만에서 100만, 100만 이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가장 빈번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연령, 두 번째 성별, 남자 여자죠. 그 다음에 가족 규모, 그 다음에 월 소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 종교, 자 이런 것들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특성이 있어요. 행동. 구매 계기. 이거는 정기적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냐 특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케팅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추구하는 효과가 틀립니다. 품질을 선호하느냐, 가격을 선호하느냐, 서비스를 선호하느냐, 사용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없는 고객, 충성도가 보통인 고객, 충성도가 강한 고객.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태도, 열광적인 경우가 있고, 적극적인 경우가 있고, 무관심인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행동적 특성. 자, 이런 것들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표적 시장은 STP 전략 단계에서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결정이 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수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분 시장 특성을 정밀하게 기술한 다음에 세분 진입할 목표 시장을,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첫 번째는 비차별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마케팅은 마케팅 믹스 1, 마케팅 믹스 2, 마케팅 믹스 3. 그래서 시장 부문 1, 시장 부문 2, 시장 부문 3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마케팅은 마케팅 믹스 중에 우리가 시장 부문 2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기업은 3가지 표적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포지셔닝이에요. 제품 포지션은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특성 속성에 대하여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대적 위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엔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고객 분석과 경쟁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의 포지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포지션 전략에서 이렇게 보면 경쟁사가 여기 있다면 과연 우리 회사는 여기에 위치시킬 것인지 여기에 위치시킬 것인지, 뭐 이런 보통 사분면은 가격과 품질, 뭐 이런 쪽으로 뭐 그 세로축이 가격이라면 가로축은 품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쟁사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우리 회사는 똑같이 따라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차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차별화된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인식을 고객한테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 것인가가 전략이 돼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버블과 2개의 워터샷이 손에 닿지 않는 곳까지 하늘하늘 깨끗하게 나는 삼성 버블샷 세탁기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케팅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강력한 세탁력이 경쟁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럼 이 부분을 고객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 다음 LG전자의 스마트 컨트롤. 이거는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세탁기 출시, 영리한 세탁기 출시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것은 그 원격 그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끄고 켜고 뭐 이런 내용들 건조까지 뭐 전부 그 스마트 컨트롤하는 이런 기능들에 관련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세탁기, 이것이 고객한테 인식시켜 주고자 하는 최고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포지셔닝이에요. 이 차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쿠스입니다. 요새는 이제 단종이 됐죠. 에쿠스는 그야말로 그 사장님 차의 상징이죠.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추상적 효과를 호소하는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자, 에쿠스 어떻게 고객한테 그 호소를 했을까요? 자, 한국 최고의 그 이름이 이제 세계 최고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가시는 귀하를 위한 새로운 세단 에쿠스. 이것은 뭡니까? 이 에쿠스는 이제 국내에서 사장님 차라는 인식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제 세계를 향해서 웅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그 소위 말한 그 벤츠나 그 플래그십 세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귀하를 위한 새로운 세단. 이 차가 웅비하고 있고 또 귀하가 웅비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동치시킴으로써 동반상성을 꾀하는 그렇지 내가 세계로 뛰고 있는 비즈니스맨이지 세계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지 그러면 세계적인 차 에쿠스가 적합하겠군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지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상황에 대한 포지셔닝입니다. 여러분 게토레이 마셔보셨습니까? 어떤 상태예요? 운동 후 갈증 해소. 이건 막 거의 운동하고 나면 그냥 그 게토레이. 그러면 그 요런 그 저기 저 카피가 없었다면 누가 운동을 그 저기 그 소위 말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트에 가면 뭘 사겠습니까? 이게 TV에 나오는 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운동 후에는 게토레이지. 그러면 딱 그 이미지하고 갈증 해소라는 우리가 흔히 듣던 그 말이 우리의 뇌에 그냥 쏙 들어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용 상황에 대한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자, 이것은 고객의 지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명시적, 묵시적 경쟁 제품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어쨌든 불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사 제품을 강조하는 방법. 이거 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펩시콜라. 이거 뭐예요?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콜라 하면 코카콜라 아니겠어요? 코카콜라가 머릿속에 너무도 강인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펩시가 침투할 길은 그런 경쟁 회사의 제품이 뇌 속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 어딘가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셔닝. 이게 바로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그 다음 소주. 오늘은 소주가 어떨까? 소주의 전통적 강자는 누굽니까? 역시 진로죠. 진로. 진로라는 그 소주에 대응해서 지금 산이라는 소주가 있었어요.
산뜻한 아침을 위해 오늘은 산뜻한 수주를 마신다. 산과 산뜻한 이 두 가지의 산자가 그대로 어우러졌죠. 그래서 산뜻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진로 아닙니까? 진로. 진로가 뭐예요? 진로, 참이슬입니다. 참이슬. 참이슬이 얼마나 산뜻해요. 결국은 진로보다 더 산뜻하지 않으면 기존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명시적, 묵시적 진로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깨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예 그냥 이름으로 적어버렸어요. 제 소주 이름을 산으로 했고 산뜻한으로. 그래서 어쨌든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각인된 이미지를 깨어 부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케팅 믹스 4P 전략입니다. STP 다음 전략이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STP 전략이 끝났어요. 자, 이제 선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P 전략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4P는 뭡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합, 충족,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입니다. 우리 제품의 특징,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제품 계열을 선정하고 품질, 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한 제품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이에요. 유통. 플레이스는 유통입니다. 판매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유통 경로를 선택하고 백화점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할인마트로 나갈 거냐 아니면 대리점으로 나갈 거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개념 아니면 오픈마켓에 내놓을 거냐.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통 단계, 유통기구, 거래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프라이스. 제일 중요한 전략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적정 가격, 경쟁 제품과의 가격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판매 가격 할인 제도, 할부 기간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시장 개발을 도모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수요를 자극하고 촉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홍보, 판촉, 행사, 광고 등 이 제품이 고객의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이냐. 이게 또 핵심 문제죠. 이런 네 가지 활동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조합해서 고객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개념입니다. 제품이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제공되는 것이 모두가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유형의 제품도 있고 무형의 제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은 제품을 배달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정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다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상표, 포장, 특징, 스타일, 품질 이런 것들이 총 핵심 성공 요소들이 망라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제품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분류에 따른 마케팅 전략. 자, 편의품이 있고 선매품이 있고 전문품이 있습니다.
자, 구매 빈도는 전문품은 낮아요. 선매품은 중간 정도, 편의품은 높습니다. 관여도 수준은 편의품은 낮고 전문품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예를 들면 대략 편의품은 소모성 부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은 주로 소장하고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쓰는 것, 고급 시계, 카메라, 오디오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은 의류, 가구, 가전 등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전문품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유통은 편의품은 집중적 유통을 하죠. 전문품은 전속적 유통을 해요. 이거 뭐 아무 데서나 팔질 않습니다. 전문 브랜드, 전문 대리점에서나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매품은 선택적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편의품은 높은 광고 잦은 판촉이 일어나야 돼요. 전문품은 구매자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 사회의 리더인 당신, 그런 당신이 차야 될 시계, 당신이 사용해야 될 카메라, 당신이 들어야 될 그 오디오,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수준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제품 분류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 소위 말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전략입니다. 자, 신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초기에 시장 제너파의 판매량이 성장하다 결국 성숙 시장을 거쳐 결국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느 제품에나 있어요. 그래서 도입기, 신제품이 처음 시장에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고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죠. 성장기에는 구매 고객이 증가하는 단계로 이거는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성숙기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게 되고 신규 고객이 감소하고 시장이 치열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쇠퇴기는 제품의 진부함이나 고객의 기호 등으로 판매량이 감속하는 시기. 그래서 이런 제품의 수명 지규별로 언제 그 시장에 진입하고 언제 시장에서 탈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과 더불어 제품 전략은 서로 유기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기업의 최상위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뭐냐? 프라이스죠. 프라이스죠. 가격이라는 것은 그 고객이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화폐의 양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요인을 다른 마케팅 믹스 요인들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프리미엄 전략, 고가 전략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전략, 이거는 저품질을 생산해서 저가격을 받는 박리담회. 근데 요새 어쨌든 이런 경우는 한동안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고객들이 고차기 전략, 고품질을 생산하여 저가격을 받는 전략. 이게 지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만 있으면 이게 이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과부가 전략, 제품 품질에 대해서 고가격을 받는 전략. 이거는 기업이 매우 자신 있고 나름대로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에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 중심, 경쟁 중심, 원가 중심. 소비자 중심은
고객이 기대하는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격 평가법, 직접 지각 가치 평가법, 집단적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 기준은 많은 기업들이 경쟁 제품의 가격을 근거로 자사 제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이겠죠, 굉장히.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 때의 가격 전략, 그 다음 경쟁 수준 이하 가격, 경쟁 수준 이상, 세 가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원가 가산법과 목표 투자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가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 고정비, 변동비, 총비용, 평균비용, 그 다음에 고정비용, 평균 변동비 등, 이거는 원가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것은 제품의 총 판매량과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손익분기 매출이라는 게 나오죠. 제품에 따라서 적용하면 손익분기 판매량이 나옵니다. 만약에 손익분기 판매량을 넘어서는 그런 판매량을 기록한다면 원가는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경쟁력과 그 판매량, 여기에 따라서 원가 기준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다음은 유통 전략입니다. 자, 유통 경로의 개념 및 필요성입니다. 뭐 글자 그대로 생산자로부터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게 유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 및 조직이 여기에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적당량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통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 이게 이상적이죠. 그 다음은 중간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직거래는 사실상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런 중간 그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 전략, 즉 프로모션입니다. 자, 프로모션이란 주어진 가격에 구매하거나 지속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서비스의 성능 또는 가치에 대해서 실제 고객,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마케팅 일체를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차두리죠, 차두리. 자, 이게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뭐 때문에 우리가 이 피곤한가? 여기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갖다 간 때문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조금 피곤하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간이 안 좋은가? 그럼 결국 우루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고객에 대한 설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야, 이거 뭔가 이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판매 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상황을 여기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항상 이 제품에 유혹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피 2011, 그 한채영 CF 촬영 기념 트위트 이벤트, 심장이 뛴다에서 이런 이벤트를 전개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그 제품에 대한 결국은
케라시스 살롱케어라는 이 그 두피 관련된 그 샴푸를 고객한테 인식시키고자 하는 또는 이 케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고객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촉진 관리의 구성 요소는 역시 가장 많은 게 광고, 그 다음에 이제 PR이죠. PR.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등이 있습니다. 자, 광고는 후원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사용료를 지불을 해요. 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합니다. PR은 후원자를 비공개해요. 사용되는 매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이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가 다양한 도구가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도 후원자가 공개됩니다. 사용되는 매체는 없고 그에 따라서 사용료는 없으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사용된 매체는 이건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판매는 마찬가지로 판매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면 접촉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WOT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 SWOT은 뭐예요? SW는 strong, weakness, 즉 강점과 약점이 되겠습니다. OT는 뭐예요? opportunity, threat. 결국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내부 능력으로부터 강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항상 강점과 약점은 자사 기준인 겁니다. 자사. 그 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외부 환경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외부입니다. 외부. 이걸 명확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 다음에 내부 능력으로부터 강점과 약점. 여기서 네 가지 전략이 도출이 됩니다. SO 전략. 자, 외부 환경이 매우 우리 기업 입장에서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지금 제일 그 이익이 많이 남는 게 어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대외적인 환경이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계열의 반도체 생산 능력 세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우리로부터 시장 환경은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약점이에요. 이거는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환경은 대단히 위협적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행업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업에 굉장히 우리 강한데 그 다음에 대외 사장은 코로나다. 이것은 강점을 활용해서 뭔가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 다음 대외 환경도 좋지 않고 우리 능력도 취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6개 전략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와 결합된 제품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마케팅 믹스와 결합된 SWOT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품에 관련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해 요인, 가격적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다음 유통 채널과 관련해서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다음에 프로모션 차원에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우리 내부 능력으로부터 왔다고 했고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마케팅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만 가지고는 다소 부족할 것입니다. 역시 이제 마케팅 기획 전문가로서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정도만 알면 이론적으로는 뭐 일단 카테고리원에서는 모든 마케팅 관련된 학문적 이론은 다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요? 역시 실전적 경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된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실시간 생산되고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계속 살펴보고 또 기업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제반 사항들이 다 하나하나 기억에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어디쯤 있었지. 이런 지식만 우리가 그때 기억나게 된다면 충분히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충분히 얻은 셈입니다. 자, 앞으로 이 과정을 출발점으로 해서 좀 더 마케팅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공부를 수행하는 출발점이 되고 앞으로 마케팅 기획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